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어제 이제 교육위원회예요. 교육위원회는 이 논문 표절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했어요. 하루 종일. 여당 김건희 관련 증인 야당이 일방 채택했다. 이거 명백한 폭력이다. 그러자 야당 아니 지금 대학교 계신 분들 여기 뭐 총장 이렇게 돼 있죠. 대학 이름하고 국민대 숙대 총장 출석 않고 출국했다. 해외로 갔어요. 출장. 국민 무시하는 거다. 이상하다. 이거죠 지금. 자 그럼요. 요 사안 먼저 요 사안과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국정감사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제도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적 행위이며 몇 차례 여야 협상에서 관련 증인을 채택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여당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어떤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해 해오셨죠. 조국 전 장관이나 현재 당 대표 그리고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당의 인사들이 청문회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논문 표절 시비가 벌어졌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 그분들에 대해 어떤 태도와 입장을 취했는지 먼저 돌이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다 당에서 퇴출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해야 내로남불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당 관련된 또 대표 조국 교수 얘기를 하셨는데요. 김건희 여사 부르고 문제 제기했던 야당 인사들 부르세요. 증인 채택 내가 해드릴게. 김건희 여사 출석시키세요. 그럼 저도 우리 당의 인사관계자들 만나서 같이 출석하라고 저도 권유하겠습니다. 이쯤 되면은요. 이거 뭐 한번 갈 때까지 가 봅시다. 이런 분위기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들 보니까요. 일단 한 가지 장면이 있고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여기도 뭐 또 새로운 어떤 폭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거 나와요. 야당 김건희 논문의 지도교수 막도장이다. 그러니까 막도장이라는 건 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만들어서 찍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여당 조국 감사던 당 비판 자격 있습니까? 그래서 논문 얘기합니다. 방금 들으셨죠? 그 얘기 여기 적혀 있습니다. 아래로 갑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 MBA 과정 뭐 교육비 지원 여기에 또 도이치모터스 얘기가 나와요. 어제 또 이게 새로운 의혹 제기다. 이런 또 폭로합니다. 그리고 논문 관련해서 또 새로운 또 의혹 제기가 또 나왔어요. 또 폭로전입니다. 여기도요. 자 그럼요. 이 내용과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우리나라 학계가 학위를 받고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엉터리 논문을 쓰고 이걸 활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너무 엉망인 보셨던 대로 이런 논문들이 엄연히 출판되고 엄연히 이걸 갖고 학위를 받고 이런 걸 가지고 재임용 도구로 써먹고 출세하고 도이치모터스 코리아 소속으로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2년간 서울대 EMBA 과정을 다닌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원서 접수는 그 전에 2009년 10월부터 했을 텐데 이 도이치모터스 코리아의 중요 위치에서 활동한 것으로 짐작이 돼요. 여러 가지 사안이 나왔어요 지금. 자 먼저 조정훈 의원께요. 지금 교육이 사실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된 증인,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한 거죠. 그것을 이제 이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채택했다고 반발하는데 일단 채택이 됐는데 그분들이 다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대부분 안 했어요. 의원으로서 현직 국회의원을 보시기에 이분들 증인들 출석 안 한 거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원칙적으로 증인으로 채택되면 예. 나와서 선서를 하고 예. 질문에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나 피치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니면 증인석에 나와야 되는 것이 근데 모든 지금 국민... 나온 이유는 대부분이 해외 출장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해봤는데 예. 공식 용어는 이렇습니다. 이제 증인이 딱 나오면 선서를 합니다. 위증의 책임을 질 것을 선서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이제 발언하시는데 이제 의원님들 증인 신문하세요. 그랬습니다. 신문. 신문이라는 단어가 공식 용어입니다. 신문. 예, 증인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정치인들 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국회 청문회에 나왔다는 그 자체 또는 증인 채택 자체가 굉장히 좀 불편하고 굉장히 뭐가 죄를 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줍니까?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섭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고 예.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지금 서로
서로 증인 부르자 이게 예. 뭐 필요해서가 아니라 서로 창피 주기 경쟁이고 이게 뭐 비례성의 원칙에서 우리도 이만큼 창피 받을 테니 니네도 저만큼 창피 받아야 되지 않냐. 이쪽 나오면 그쪽도 나오세요.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그렇죠. 논문 표절 지금 뭐 얘기 나왔는데 2009년인데요. 예. 교육부 첫 번째 국정감사. 네. 이게 과연 교육부 정책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입시제도 어떻게 할 건지, 예. 지금 이제 막 후보가 된 MB 정부의 이주호 전 장관의 정책은 어떨 건지 예. 이런 것들 갖고 치고 박으면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 나오면 한 1, 2분 내에 채널 돌리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짜증의 영역이다. 좀 알겠습니다.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이 채널을 돌릴 수도 있다 그러네요. 그럼 이거 어떡하죠? 저 김병민 비대위원과 최인영 변호사께는 그럼 짧게 한 1분씩 드릴게요. 자, 김병민 비대위원. 예. 이거 증인 불출석부 이거 혹시 뒤탈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동안 있었던 국회에서의 증인 출석의 사례를 보면 여야간 합의하지 않고 이제 채택했던 일들, 지금은 또 민주당이 워낙이나 거대 의석을 갖고 예.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채택된 증인으로 출석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들을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예. 과거에도 이 증인 채택 과정 속에서 일정 부분 망신주기식 국정감사에 부르는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던 기억들이 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대학에 있는 총장의 사람들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과 관련된 얘기들을 묻고 따지는 예. 과정 속에서 망신주기식의 하나의 들러리의 역할밖에는 쓰지 않을 수밖에 없는 형태가 돼버릴 텐데요. 예. 조금 전에 조정훈 의원이 말씀 주셨던 내용들처럼 국회 국정감사 교육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들에 대학 총장이라든지 정말 중요한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예. 반드시 묻고 따져야 될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일들 속에서 불러야 될 증인들은 채택하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망신주기식으로 대학 총장들을 예. 불러내는 모습들이 자행된다면 나중에 훗날 교육위원회 위원들로서 해야 되는 역할과 책임을 오히려 방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비판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한테도 발언길 좀 드려야겠네요. 말씀하시죠. 한 1분 드릴게요. 왜냐하면 매우 놀라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아. 저는 논문 표절이 아무 문제가 아닙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를 떠나서 예. 논문 표절이 얼마나 중대한 겁니까? 저는 논문을 써본 사람이고요. 단행본, 그다음에 등재지, 등재 후보지 17, 18편을 썼었고요. 예. 공저자도 4권을 쓴 사람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이건 학문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고요. 예.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지금 검증을 미루고 있고요. 지금 석사 논문인데 지금 네. 멈춰 있다고 그러죠. 국민대학교는 검증을 했는데 논란이 많아요. 직접저작권 문제도 걸려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쟁화된다 이렇게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걸 예. 넘어가야 된다? 전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학문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매듭을 져야 되는 거죠. 오히려 예. 김건희 여사 같은 분이니까 우리 예. 사회가 엄정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앞으로 이런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정쟁화된다라고 계속 예. 말씀하셔서 넘어가는 건 저는 제가 학문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논문도 써봤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가만둘 수 없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격앙돼서 말씀해 주셨고요. 최인영 변호사. 근데요. 지금 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 출석을 어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동행명령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22일 날 종합국가니까 한 번 더 이 국감의 기회가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출석을 그렇습니다. 계속 안 하면은. 계속 거부를 하면은 예. 말씀하신 것처럼 동행명령하는 영장, 쉽게 말하면 구인영장을 발부를 하는 근데 것이죠. 그 강제성은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해서 그거는 이제 사법 경찰관들이 와야 가서 되는 데리고 오는 겁니까, 거니까. 그건? 다만 영장이 발부됐는데 제가 직접 임의로 가겠습니다 하면은 더 이상 집행은 안 되지만 그러겠죠. 계속 거부를 하면 가지고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게 동행 명령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또 거부를 할 경우에는 국회 모독죄로 해서 형사처벌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계속 나오지 않아서 형사적으로 이제 그 고발을 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거부한, 지금 정당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비밀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형사 책임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은 거부에도 정당한 이유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가 정당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형사 처벌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 신동민 그 롯데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는지 안 나왔다가 벌금 1,000만 원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나오고 대신에 본인의 어떤 형사 책임이라든가 업무상 비밀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 거부하는 식으로 해서 국회에 대한 어떤 그 존중하는 어떤 입장을 보이는 것도
보여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뭐 어제 교육위원회 험악했죠. 뭐 글자에서도 보여요. 어떤 분위기였는지 여기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법사위에서요. 오늘 출연하신 조정훈 의원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이 있었거든요. 먼저 그 영상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검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의에 동의해 주신다면 조정원 의원님 그리고 또 여기 앉아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동의하면 소위 패스트트랙이 된다라는 전제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 의원을 압박하는 발언은 저는 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요새 온라인에서 조정훈을 좌표 찍으면 조회수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를 언급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화면에서 우리 조정훈 의원 나오셨는데요. 질문 두 가지 나눠드릴게요.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안건조정위원회 그 정족수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근데 조정훈 의원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지금 이렇게 평가받는데 이 특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대하는 목소리 내셨잖아요. 그 이유 짧게 말씀해 주세요. 왜 지금 반대하고 계신 건지. 예, 추석 전에 너무 성급하게 그 방법과 내용 모두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존재한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예. 다만 이런 식으로 성급하게 특검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써서 밀어붙인다라는 거에 동의하지 않았고요. 또 그 특검 법안 자체만 놓고 보면 예. 민주당만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아. 국민의힘이 하는 검찰을 못 믿는다고 하면서 민주당만 임명하는 특별검찰은 믿을 수 있다라는 그 주장 자체가 예. 성립되지 않고요. 또 특검을 몰아붙이는 방식이 저는 집단주의 정치, 패거리 정치의 저는 전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의원 한 명 한 명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이럴 때는 반나절도 안 돼서 169개 도장을 모으는 그 행위가 저는 좀 두려웠고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이제 좌표 얘기가 나왔어요. 좌표 찍히면 뭐 많이 본다 이런 취지였는데 혹시 이제 좌표라는 게 누가 했다 아니면 전화번호가 공개되고 이런 거잖아요. 이 좌표 때문에 좀 곤혹을 치르신 예, 기억이 이게- 있으신지요? 이게 제 핸드폰인데요. 예. 이게 인격이 있다면 제가 매일같이 사과하고 싶습니다. 너덜너덜합니다. 너덜너덜합니다. 왜냐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그렇습니까? 하루에 수백 개 문자가 문자가 옵니까? 옵니다. 전화도 옵니까? 전화도 옵니다. 그러니까 제 전화번호 네이버에 딱 찍으면 뭐 10초 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핸드폰으로 뭘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뭐가 쏟아지면 지금. 예전에 모르는 번호도 받아서 조정훈입니다 했는데 이제는 모르는 번호 받으면 사고가 납니다. 그럼 문자도 너무 많이 오면 핸드폰이 마비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뜨거워집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행위 이제 근데 지금은 지지한다는 문자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아, 거기서 중에서는 예, 그래서 아침 일어나면 이제 저는 비행기 모드를 했다가 켰는데 예. 한동안 업데이트를 합니다. 계속 뭐가 왔으니까 그걸 받아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이제 맞으면서 큰다고 하는데 예. 열심히 맞고 있습니다. 아. 어제 그 패널이 정치 탄압이라는 패널 갖고 막 싸웠거든요. 예. 제가 당하고 있는 게 바로 정치 탄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끝까지 싸워볼 생각입니다. 아, 오늘 각오도 밝혔는데 핸드폰이 사람이라면 미안하다 매일 해야 된다 지금 이 상황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단적인 예를 좀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